구독, 좋아요를 좋아하는 스카이 필름입니다. 오늘은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 단열 필름에 관련해서 선택 요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필름을 선택을 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필름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필름을 셀프 시공하는 방법이나 시공 공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유튜브나 이제 뭐 저희 그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긴 하는데, 그런데 뭐 저희가 SK 필름을 취급을 해서 이 SK 필름이 가장 좋으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십시오. 옆에 박스 보이시죠? 예, SK 박스. 예. 요것만 구매를 하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필름의 선택 요령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이 단열 필름이라는 거는 뭐 한 번 붙이면 10년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매년마다 이사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단열 필름을 붙이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시죠. 예. 그 추석 연휴 때, 예. 한 열흘 정도 됐었죠. 열흘 정도의 이 연휴 동안, 예, 먹고 잘 실으라고, 예, 살이 좀 많이 붙고 동그래졌네요. 예,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거울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이 영상 보니까는 많이, 예, 동글해졌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단열 필름 이 성능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필름을 그냥 사서 붙이기에는 일단 금액 자체가 너무 크고, 그래서 보통 온라인에 일단 뭐 블로그라든가 시공 사례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구매가 많고, 그 다음에 구매평이라든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필름을 구매든 아니면 설치 의뢰든 시공 의뢰든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필름을 제조사만 요즘은 보지 않으세요. 소비자분들이 아무리 뭐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필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왕 어차피 붙일 거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브랜드 걸로 하자. 왜냐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업체가 없어지면은. 근데 단일 필름은 그런 업체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름철 바닷가의 해수욕장?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반짝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이건 매년 똑같아요.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그래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러다가 한 해 정도 지나면은 그 업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시공 의뢰를 했는데 이 필름에 하자가 생겨서, 아, 우리 집 애가 어떻게 해요? 장난치다가 필름을 긁어대던가.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업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조사가 확실한 필름을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사우, 에이스, 그 다음에 이 필름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열 필름 성능 되게 많이 궁금하시죠?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초창기 때 뭐 10년 전,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박스 안에 넣고 열 이렇게 가해갖고 이 필름 붙인 쪽은 열이 금방 안 올라가고, 요쪽은 금방 올라가고, 미부착한 쪽은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SK 필름을 취급하기 전에 이 중소기업 제품의 단열 필름을 썼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박스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뗐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네. 소비자분들이 이 단열 필름의 성능을 직접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실내 안에서는 필름 한 장 이걸로는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붙여놓으면 열에 이 정도의, 예, 체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10년 전에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다가, 이 단열 필름은 이 태양광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그 다음에 근적외선이라고 그러죠. 태양광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열을 갖고 있는 이 근적외선 열의 이 파장대에 이 필름이 차단을 하는 거예요. 단열 필름이. 그런데 그 일반적인 열에서 전구 등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근적외선이 태양광에 있는 근적외선이 아니라 이 전열기부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체감 효과는 단열 필름이랑
이 램프에서 열 측정하는 거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일단 어차피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이제 영업 용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하지는 않죠. 예, 왜냐면 그때의 소비자랑 10년 전의 소비자랑 지금 10년이 지난 소비자분들이랑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효과가 있네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단 워낙 이 단일 필름이 보편화가 되면서 그 관련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단일 필름이. 이 필름에 관련한 이 시험 성적서의 항목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단일 필름에 관련한 시험 성적서예요. 예, 한글라스에서 이렇게 발급하는 시험 성적서가 내용이 되게 디테일해요. 예, 뭐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실내 반사율, 뭐 투과율, 그 다음에 뭐 겨울철 열 관리율, 차폐기수, 수정 방사율 상당히 되게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내용 자체가. 근데 이거를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걸 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게 뭐 기준이 어떤 거고 수치가 어느 정도 기준이 떨어져야지 이게 이제 수치 자체가 뭐 단일 효과가 체감이 더 크다든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항목 말고 제가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일반 필름지가 아니에요. 단일 필름이에요. 그냥 한 번 붙였다 떼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붙이고 10년 이상이 가는 그런 단일 필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필름 투과율 측정기. 예, 요거는 어차피 이제 필름을 하는 업체에서는 필수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필름 열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 차단율을 측정하는 기계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동일한 건데, 요게 이제 좀 디테일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이게 필름을 댔을 때 자외선이 투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측정 기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이 모든 기계 자체는 어차피 휴대용 그 측정 기계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필름이 어떤 필름이냐만 측정하는 기계라는 거죠. 뭐 이것도 사실상 크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필름 자체에서는 모든 필름들이 99% 가까이 차단이 돼요. 자외선 차단율이. 그런데 거기서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복층 유리가 나오죠. 유리 자체가. 예. 뭐 유리 한 장짜리로 해갖고 사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층 유리에서 자외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름의 99%, 유리에서도 자외선 차단율은 40%가 넘어요.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은 99% 이상, 거의 10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요게 이제 데이터로 보기. 예, 온도 데이터로 보기. 예. 요거를 이제 필름을 부착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양쪽 똑같은 공간에 한쪽은 이 온도계 측정 똑같이 측정을 해놓고 실내 온도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이 건물 썬팅했을 때 한 개 층이 공실이고 한 개 층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 일 기점을 해서 이틀 동안 이제 측정을 해서 온도 그래프를 몇 도까지 차이가 나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주고 이제 보통 이 건물 관리를 하는 그쪽에 시설팀이나 관리부에서 이 온도 편차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전기료죠. 전기료. 예, 겨울철에 이제 가스비. 절감이 이제 뭐 난방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뽑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XM1400 요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필름을 이 이 솔라가 이제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그 다음에 UV, 자외선. 요거는 필름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유리에다가 이렇게 유리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이 투과율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필름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투과율로 총 태양 에너지, 솔라,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투과가 되고, UV, 자외선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는지, 이걸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창호 유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으시잖아요. 유리 사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측정 필름을 붙여놓고 투과율을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총태형 에너지랑 자외선 차단, 네, 뭐 비차단이라든가 뭐 그거는 필름 뭐 진하기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제 비대면이죠. 단열 필름이 시공 특성상 일단은 방문을 해야지만 측정이 가능한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필름이 측정하는 공구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 장에 우리 집 유리창에 붙였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정도 이제 크기죠. 요 정도면 이제 뭐 유리창에 붙여놓고 얼굴로 이제 와닿았을 때 피부로 와닿는 느낌 자체는 충분히 체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무료로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료 샘플. 예. 이제 필름은 여기 이제 보시면 제품명 SK 홈케어. 예. 여기 홈케어. 이제 제품명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필름은 무엇보다 이 여러 가지의 이 지금 이 뭐 측정 공부, 이 여러 가지의 측정 공부가 있는 것보다는 이 필름 한 장으로 붙여놨을 때 신인성, 외부가 우리 집 이거 필름 붙여놨을 때 외부의 신인성이 또 어떻고, 그 다음에 열체감 효과가 어느 정도 오는지, 그게 가장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어려운 필름에 관한 설명이라든가 이 뒤에 내용이 뭐 어떻고, 예.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스카이 필름을 문의 주시면은 다 설명을 해드려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건 어떤 거고 어떤 거고. 근데 이 실험 항목도 3mm 유리에다 붙여놓고 한 거예요. 예. 한글레스에서 3mm 그냥 일반 유리에다가 붙여놓고 시험 성적표를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크게, 예. 3mm, 집에 3mm짜리 유리에다가 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최대한 영향을 안 주고 이 필름 한 장에 뽑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단열 필름의 성능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샘플. 이 필름 한 장만 그냥 보내주세요. 이 필름 한 장만 보내주면 제가 우리 집에 붙여놓고 바깥쪽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내가 2만원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이 정도 효과면 하겠다, 그거는 소비자분이 직접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 장만 달라고 하세요. 요거 한 장만 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냥 우리 집 그 거실 창 있잖아요, 해 많이 들어올 때 거기다가 그냥 이거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예, 이렇게 붙여놓고 어느 정도 열감이 되는지 띄었다가 붙였다가 보시면서 요 정도면 전체적으로 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예,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거죠. 무료 샘플 신청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필름에 관련해서 요거 이제 타사 제품인데 밝기는 50%, 그 다음에 열 차단율은 70%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여기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TC509, 요거랑 그러니까 필름 밝기는 거의 같아요. 열 차단율만 다른 거예요. 예, 요거랑 거의 차이 없으시죠? 왜냐면 밝기가 같으니까요. 예. 50% SK TC509 타사 제품 5070 같죠? 모르겠죠? 톤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이건 블랙헤드고 다를 뿐인데,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필름이 밝기는 거의 비슷한데 열 차단율이 90%인지 아닌지 요거를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요 장비가 지금 이제 측정하는 데는 요 장비가 이제 필요해요. LS160. 네, 요게 이제 필름 투과율 이제 측정기고요. 측정할 필름은 여기 TC509, 여기 제품명 표기되어 있죠. SK 홈케어 건축용 필름. 그 다음에 고율 기자재. 여기서 이제 고율 기자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필름마다 다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그 고율 기자재 이제 인증서고요. 예, 예.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 이제 TC509 필름을 이제 붙이면 에너지 이제 절약이 된다는 가시광선 투과율이랑 태양열 실적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상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냉방유 착률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예, 여기 이제 제조사 고유 기자재 인증서, 고유 기자재 인증서 인증유효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509에 간략하게 가시광선 투과율 필름 밝기죠. 예. 투과율이 53%, 필름 밝기가 53%면 비차단은 한 46% 정도 되겠죠. 적외선, 네, 적외선 열 차단, 필름에서 가장 단열 필름에서 가장 중요한 적외선 열 차단율이 96%, 자외선 차단율 99.9%, 태양열 추가율 45.8%.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태양열 이제 차단율이 54.2%가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총 태양 에너지. 요게 총 태양 에너지 TSE야. 토탈 솔라 에너지라고 해서 이 총 태양 에너지 차단이 54.2%가 이제 되는 거겠죠. 이 총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총 태양 에너지의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근적외선, 태양광의 근적외선, 예, 그거를 이제 100으로 수치를 이제 환산한 거고, 이게 열 관류. 이제 필름에 이제 5.9인데 이게 이제 열 관료 자체는 이 필름 한 장으로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이제 보온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필름 한 장으로 열 관료 자체가 낮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한데, 이게 필름으로 열 관료 자체가 낮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보통 건설사나 이런 데서 유리 창호 자체를 열 관료 수치가 안 나와서 준공 때문에 문의 자체를 많이들 하시는데, 필름으로는 열관료 수치를 낮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TC509, TC509.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필름 안에다 넣어요. 예. 그러면은 수치 자체가 나오죠. 예. 보이시죠? 필름 밝기는 50%, UVR, 자외선이죠. 자외선 차단율은 100%. 그 다음에 그 IR 열 차단율은 97.3%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품 마크라고 그러죠. 혹시나 가품으로 SK 필름이라고 이제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정품 마크 꼭 확인하시고요. SK 홈케어 건축용 필름이고, 그 다음에 울트라는 SK 필름 등급에서 가장 최상급의 등급인 거고, 제품명 TC509 이거 보셨고, 타사 제품 5070 요것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시죠? 필름 밝기 47%니까 뭐 그 TC509랑 뭐 2% 정도 차이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외선 차단율도 거의 같죠. 99.6%. 그 다음에 열 차단율이 95%잖아요. 예. 열 차단율이 65%죠. 예, 여기서 타사 제품 5070 이 스펙이에요. 필름 밝기 47%, 자외선 차단율 99%. 그 다음에 IR, 이 IR이 열이거든요. 예, 근적외선 열 차단율이 65%. 타사 제품으로 해서, 그러니까 필름 밝기가 같다고 해서 단열 효과는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단열 뭐 필름에 관련해서 뭐 이제 측정 공구, 선택 요령, 뭐 성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필름에 관련한 설명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뭐 이제 이게 더 이제 궁금하시다 해서 그 댓글에다가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영상을 한번 남겨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원포인트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 딱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TC509 요걸로 이제 해서 딱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필름 밝기겠죠. 여기서 가시광선 투과율, 필름 밝기. 여기 이제 필름 밝기는 거의 50에서 40에서 50%대, 40에서
50%대로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아예 배제를 하셔도 된다고. 왜냐면 자외선 차단은 일반 유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필름에서도 99%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외선 차단을 제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 차단율, 우리는 뭐 열 차단율이 뭐 99%예요, 100%예요. 예. 뭐 일단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는 해요. 그만큼 이제 뭐 성능이나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적외선 열 차단율, 요거는 참고 기준으로 해서 보시되 중점은 두지 마세요. 예. 왜냐면 이제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뭐 필름이 이제 열 차단율은 몇 프로나 나와요?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별 5개입니다. 예. 별 5개.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체감 효과는 높기는 해요. 그런데 필름이 진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TS열, 총 태양 에너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름 밝기는 40에서 50%대. 예? 필름 밝기는 일반 이제 주택 용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원주택. 그런 데도 다를 수는 있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 집은 유리색이 전혀 변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집은 껌껌해지는 것도 괜찮고. 예. 그러니까 비만 많이 차단되고 단열 효과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적인 데이터 선호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는 주택 용도로 했을 때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에서 53%, 55%대까지도 괜찮겠죠. 40에서 55%대. 그 다음에 요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열 차단율이 95% 이상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총 태양 에너지, TSER. 요게 기본적으로 50%는 넘어야 돼요. TSER.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이 요게 50% 이상 되는. 그러니까 필름 밝기는 요 밝기의 열 차단율은 95% 이상 나오면서 TS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이 54%대 나오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SK 필름을 쓴다고 해서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요 이제 기준 데이터를 해서 필름을 찾으시고 그 기준에서 필름을 다른 제조사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시험 성적서 나오는 항목들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시려고 그러면은 필름 한 집에다가 유리 썬팅 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시광선 투과율은 요거는 일반 주택 기준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40에서 53%, 55%대까지도 괜찮아요. 가시광선 투과율 40에서 55%대. 그 다음에 적외선 열 차단율은 95% 이상. 예, 95%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열 차단율이 높기 때문에 이 TSER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95% 이상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TSER,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이 50% 이상인 필름으로 꼭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화상으로 얘기해서 그 업체한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뭐 시험 성적서라든가, 시험 성적서에는 어차피 태양에는 차단율이 다 나오거든요. 요렇게 TSER 보이시죠? 예, 요렇게 총 태양 에너지, 예,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을 선택하시는 게, 왜냐면 이제 하신 다음에 후회 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고,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단열 필름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가장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필름을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요점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우리 집은 분명히 이 단열 필름 붙여서 여름철에 효과 봤는데 이걸로
혹시 겨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집 추워지는 거 아닌가? 우리 집은 정남향인데 해가 많이 들어오는데 포배의 방식인데 포배인데 타입에 해가 정면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해 안 들어와서 열이 안 들어와서 겨울에 우리 집 추워지는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다음 영상편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카이 필름이었습니다.